맥베스. 셰익스피어 원작.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을 마시고 천천히 무너져가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맥베스. 자, 시작하겠습니다. 1장 황야의 마녀들. 스코틀랜드의 황량한 벌판. 전쟁이 끝난 직후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번개가 대지를 갈랐습니다. 그 속에서 3명의 기이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녀였습니다.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눈동자는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괴한 주문을 은조렸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추하고 추한 것은 아름답다. 안개와 탁한 공기 속을 날아가자. 이 한마디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스코틀랜드의 왕 덩컨은 전장에서 날아온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란군의 수장 맥도널드가 노르웨이군과 손을 잡고 스코틀랜드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전세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투성이가 된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폐하. 글래미스의 영주 맥베스 장군이 적장 맥도널드의 배를 갈라 그 머리를 성벽 위에 내걸었습니다. 왕 덩컨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오, 용맹한 맥베스여.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맥베스의 전후 벤코 장군 역시 밀려드는 노르웨이군을 상대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장군의 활약으로 전쟁은 극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덩컨 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반역자 코더의 영주를 처형하라. 그리고 그 자귀를 맥베스에게 내리도록 하라. 이 소식이 아직 맥베스에게 도달하기 전 벌판에서는 운명을 뒤흔들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피로가 온몸에 스며든 채 맥베스와 벤코는 황야를 가로질러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3개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벤코가 먼저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건 뭐지? 사람인가 환영인가? 저렇게 말라비틀어진 모습이라니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군. 3 마녀는 맥베스를 둘러싸며 하나씩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마녀가 말했습니다. 만세, 맥베스여. 글래미스의 영주여. 맥베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래미스의 영주. 그것은 자신의 현재 자기였습니다. 별로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마녀가 말했습니다. 만세, 맥베스여. 코더의 영주여. 맥베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코더의 영주. 코더의 영주는 다른 사람인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그리고 3번째 마녀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만세, 맥베스여. 장차 왕이 될 분이시여. 침묵이 흘렀습니다. 맥베스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 내가? 농담이겠지. 하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벤코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나에게는 할 말이 없느냐? 내 운명은? 마녀들이 벤코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알쏭달쏭한 예언을 읊었습니다. 맥베스보다 못하면서도 맥베스보다 위대한 자. 맥베스만큼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맥베스보다 훨씬 행복한 자. 왕은 되지 못하나 왕들의 아버지가 될 자. 벤코가 되물으려는 순간 3 마녀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물 위에 비친 그림자가 바람에 흩어지듯 흔적도 없이. 맥베스는 중얼거렸습니다. 왕들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에겐 왕이 된다고 했지 않나? 바로 그때 덩컨 왕의 전령이 말을 달려왔습니다. 맥베스 장군. 왕께서 코더의 영주 자귀를 장군에게 내리셨습니다. 코더의 영주. 두 번째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맥베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심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2 가지가 맞았다. 그렇다면 3번째도?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희망의 빛인지 파멸의 불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2장 편지 그리고 레이디 맥베스. 인버네스 성.
맥베스의 아내 레이디 맥베스는 남편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마녀들의 예언과 코더의 영주 자귀를 받은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흥분이었습니다. 글래미스의 영주이자 코더의 영주 그리고 장차 왕이 될 사람.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야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야망을 이룰 잔인함이 부족해. 높이 오르고 싶으면서도 더러운 수단은 쓰기 싫어하지. 갖고 싶은 것은 정당하게 얻고 싶어 하면서도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은 원하고 있어. 그녀의 눈동자가 어둡게 빛났습니다. 당신이 못하겠다면 내가 해야지. 바로 그때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마님, 덩컨 왕께서 오늘 밤 이 성에서 주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군님도 곧 도착하십니다. 레이디 맥베스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왕이 직접 이 성에 온다고. 이것은 운명이 보내준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어둠의 영혼들이여. 나를 여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다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잔인한 도구로 채워다오. 내 피를 걸쭉하게 만들어 양심의 통로를 막아다오. 내 젖가슴에 젖을 쓸개즙으로 바꿔다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밤 이 성 아래로 들어오는 덩컨은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후 맥베스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야망과 죄의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레이디 맥베스는 남편을 맞이하며 속삭였습니다. 왕이 오늘 밤 여기서 주무세요. 그래. 내일 떠나신다고 하셨소. 레이디 맥베스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니요. 그분의 내일은 없을 거예요. 맥베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이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레이디 맥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표정 관리를 잘하세요. 환한 꽃처럼 웃으면서 그 아래 숨은 뱀이 되세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제가 할게요. 오늘 밤 일도 제게 맡기세요. 덩컨 왕이 인버네스 성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성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성은 참으로 쾌적하구나. 공기가 달콤하고 상쾌하다. 뱅코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저 처마 밑에 제비들이 둥지를 틀었군요. 제비가 사는 곳은 공기가 좋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말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성이 바로 오늘 밤 피로 물들 곳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레이디 맥베스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왕을 맞이했습니다. 폐하, 저희 성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덩컨 왕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 레이디 맥베스. 나 때문에 폐를 끼쳐 미안하오. 그 따뜻한 손을 잡으면서 레이디 맥베스는 미소 뒤에 칼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맥베스는 홀로 어두운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덩컨 왕은 나의 왕이다. 나는 그분의 신하이자 친척이다. 오늘 밤 그분은 나의 손님이다. 손님을 죽이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게다가 덩컨 왕은 선한 왕이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에게 자기까지 내려주셨다. 그를 죽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맥베스는 고뇌했습니다. 나를 이 일로 몰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 넘치는 야망뿐이다. 너무 높이 뛰어오르려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는 법.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은 하지 않겠소. 레이디 맥베스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방금 나에게 새 자귀를 내리셨소.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있소. 이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소. 하지만 레이디 맥베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뭐요? 나에게 그런 희망을 심어놓고 이제 와서 겁을 먹었다는 건가요? 당신이 꿈꾸던 왕관은 그냥 술 취한 사람의 헛소리였나요? 깨고 나니 두렵다는 건가요? 맥베스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소.
하지만 남자 이상의 짓은 할 수 없어. 레이디 맥베스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이 처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그때는 남자였나요? 아기에게 젖을 물린 적 있는 나도 내가 당신처럼 맹세했다면 그 아기의 머리통을 벽에 내리쳤을 거예요. 맹세를 했으니까. 맥베스는 전율했습니다. 이 여자의 결의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레이디 맥베스가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였습니다. 실패? 용기만 잃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왕의 호위병 둘에게 술을 잔뜩 먹이겠어요. 그들이 골아떨어지면 잠든 왕에게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호위병들에게 피를 묻히면 모든 죄는 그들에게 돌아가요. 맥베스는 오랫동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들만 낳으시오. 그 불굴의 기질로는 남자아이밖에 낳지 못할 것이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결심했소. 온몸에 힘을 다해 이 끔찍한 일을 해내겠소. 자, 가서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합시다. 거짓된 얼굴로 거짓된 마음을 숨겨야 하오. 운명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3장 피의 밤. 자정이 넘었습니다. 인버네스 성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성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었습니다. 덩컨 왕도 호위병들도 하인들도. 하지만 맥베스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단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또 하나의 단검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단검인가? 손잡이가 내 쪽을 향하고 있구나. 그는 허공의 단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인다. 치명적인 환영이여, 만질 수는 없어도 볼 수는 있단 말인가. 환영의 단검 위에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칼날 위로 선명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맥베스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 눈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든 감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인가. 그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땡. 레이디 맥베스가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왕의 호위병들이 완전히 골아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맥베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자. 결판을 내자. 종소리가 나를 부르고 있다. 덩컨이여, 듣지 마시오. 이것은 당신을 천국으로 보내는 종소리이니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는 종소리이니.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왕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전에서 북처럼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호위병 2명이 술에 취해 바닥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피 묻은 단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레이디 맥베스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덩컨 왕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맥베스는 단검을 치켜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왕의 얼굴이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잠든 모습이 마치 선한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칼이 내리꽂혔습니다. 1번, 2번. 비명은 없었습니다. 덩컨 왕은 잠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시트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하얀 눈 위에 떨어진 장미꽃잎처럼. 맥베스는 피 묻은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레이디 맥베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맥베스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소.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맥베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옆방에서 웃었소.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살인이다. 라고 외쳤소. 그들은 서로를 깨웠소. 나는 가만히 서서 듣고 있었소. 그들은 기도를 하고 다시 잠들었소. 같은 방에 묵고 있는 것은 도널베인과 멜컴이에요. 왕의 두 아들이요. 한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했소. 나도 아멘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소.
레이디 맥베스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들렸소. 맥베스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맥베스가 잠을 죽였다. 맥베스는 더 이상 잠들지 못하리라. 레이디 맥베스가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 단검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건 거기 있어야 해요. 호위병들 옆에 놔두라고 했잖아요. 맥베스가 핏빛 단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다시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을 다시 볼 수가 없어. 레이디 맥베스는 남편의 손에서 단검을 빼앗았습니다. 겁쟁이. 잠든 사람과 죽은 사람은 그림에 불과해요. 어린아이의 눈만이 그려진 악마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놓고 올게요. 호위병들의 얼굴에 피를 묻히면 돼요. 그녀는 단검을 들고 왕의 침실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맥베스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핏빛 손. 이 손이 대양의 모든 바닷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내 손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겠지. 끝없는 바다를 온통 붉게. 레이디 맥베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 손도 당신 손과 같은 색이에요.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겁쟁이가 아니에요. 쿵, 쿵, 쿵. 성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서 침실로 가요. 물로 손을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절대로 정신을 잃지 마세요. 레이디 맥베스가 남편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쿵, 쿵, 쿵. 성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장 발각. 성문을 연 것은 문지기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문을 열자 맥더프와 레녹스가 들어왔습니다. 덩컨 왕을 깨우러 온 귀족들이었습니다. 맥베스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맥더프가 물었습니다. 왕께서 깨어 계신가? 아직 아닐 것이오. 안내하겠소. 맥더프는 왕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성을 뒤흔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맥더프가 얼굴이 핏기를 잃은 채 뛰쳐나왔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경종을 울려라. 살인이다. 반역이다. 벤코. 도널베인. 멜컴. 깨어나라. 잠이라는 죽음의 모조품에서 벗어나 진짜 죽음을 보아라. 일어나. 일어나라. 경종이 울렸습니다. 성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벤코가 멜컴이, 도널베인이, 레이디 맥베스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맥더프가 비통하게 외쳤습니다. 왕께서 시해당하셨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맥베스는 완벽하게 충격받은 척 연기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에. 누가 이런 짓을? 맥더프가 대답했습니다. 호위병들인 것 같소. 그들의 손과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단검도 발견되었소. 맥베스가 말했습니다. 오,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 후회되오. 레녹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들을 죽이셨소? 맥베스가 대답했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소. 충성심과 격분이 이성보다 빨랐소. 왕의 시신 옆에 피투성이 칼을 든 그들을 보고 어찌 참을 수 있겠소? 레이디 맥베스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살려줘요. 누가 좀 부축해줘요. 관심이 분산되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덩컨 왕의 두 아들 멜컴과 도널베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멜컴이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위험해. 아버지를 죽인 자가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 여기서 빠져나가자. 도널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잉글랜드로, 나는 아일랜드로 가자. 두 왕자는 그 밤으로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맥베스에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선사했습니다. 두 왕자가 도주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왕자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망친 것이 아닌가? 정당한 왕위 계승자들이 사라진 지금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맥베스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맥베스는 스콘에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마녀의 세 번째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5장 왕좌 위의 불안. 왕관은 맥베스의 머리 위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니라 가시로 엮은 관처럼 그의 이마를 찔렀습니다. 왕이 된 맥베스에게 평화란 없었습니다. 마녀의 예언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뱅코에 대한 예언. 왕은 되지 못하나 왕들의 아버지가 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맥베스의 왕좌는 임시적이고 결국 뱅코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뜻이 아닌가? 맥베스는 이를 갈았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히고 선한 덩컨 왕을 죽이고 밤잠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뱅코의 자손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내가 뱅코의 후손들을 위해 왕관을 빼앗은 것이란 말인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뱅코와 그의 아들 플리언스를 제거하기로. 맥베스는 2명의 자객을 불러들였습니다. 가난하고 세상의 원한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뱅코가 너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맥베스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 뱅코와 그의 아들이 성 밖에서 말을 타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 처리하라. 아들도 반드시 함께. 맥베스는 이제 레이디 맥베스에게조차 이 계획을 숨겼습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실행했습니다. 그는 이미 처음의 맥베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뱅코는 아들 플리언스와 함께 말을 타고 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숲길이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비쳤습니다. 뱅코가 말 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군. 플리언스, 횃불 좀 줘봐라. 바로 그때 덤불 속에서 그림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구냐? 자객의 칼이 번뜩였습니다. 꺼져라, 불빛이여. 횃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부림이 벌어졌습니다. 뱅코는 아들을 밀치며 외쳤습니다. 플리언스, 도망쳐, 도망쳐. 언젠가 복수해다오. 그것이 뱅코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객들의 칼이 뱅코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플리언스는 어둠 속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맥베스는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귀족이 초대된 성대한 만찬이었습니다. 바로 그 연회장 앞에서 자객이 맥베스에게 보고했습니다. 뱅코는 처치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도망쳤습니다. 맥베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이 도망쳤다고?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나는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연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맥베스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귀족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와인이 돌았습니다. 맥베스는 자리를 둘러보다가 뱅코의 빈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뱅코 장군은 오지 않았군. 늦는 것도 예의가 아닌데. 물론 뱅코가 올 수 없다는 것을 맥베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귀족 하나가 말했습니다. 폐하, 이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맥베스는 빈 의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뱅코였습니다. 피투성이의 뱅코가. 목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얼굴은 죽음의 창백함으로 뒤덮인 뱅코의 유령이 맥베스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으아! 맥베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족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로스가 물었습니다. 폐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맥베스는 유령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걸 보란 말이다. 저것 좀 봐. 나한테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지 마. 내가 한 짓이 아니야. 하지만 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의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레이디 맥베스가 급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정신 차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보는 건 허공에 떠 있는 단검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에요. 하지만 저기 앉아 있소. 뱅코가. 레이디 맥베스가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 자리에 있는 귀족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맥베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때 유령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거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다면 죄송하오. 어릴 때부터 가끔씩 발작을 하는 이상한 병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 마시오. 자, 건배합시다. 우리의 소중한 뱅코 장군을 위해. 그가 여기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가 잔을 들어올리는 순간 뱅코의 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바로 코앞에서. 피투성이 얼굴로 맥베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져. 무덤 속으로 돌아가. 내 뼈에는 골수가 없고 피는 차갑다. 나를 보는 그 눈에는 시력이 없어야 한다. 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 느꼈습니다. 레이디 맥베스가 황급히 연회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왕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오래 계시면 오히려 폐하를 자극할 수 있으니 어서 돌아가 주세요. 순서고 예절이고 상관없으니 한꺼번에 나가주세요. 귀족들이 떠난 후 맥베스는 텅 빈 연회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 잔이 쓰러지고 음식이 흐트러진 식탁.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피를 부른다고 했지. 맥더프가 오지 않았어. 연회에 초대했는데 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놈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마녀들을 찾아가겠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해. 이미 피의 강을 건너왔으니 돌아가는 것도 건너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레이디 맥베스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이 부족한 거예요. 맥베스가 쓸쓸히 대답했습니다. 자러 가자. 내가 느끼는 이 공포는 아직 초보자의 공포일 뿐이야. 경험이 쌓이면 무뎌지겠지.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6장 두 번째 예언. 맥베스는 황야의 동굴에서 다시 새 마녀를 찾았습니다. 마녀들은 커다란 가마솥 주위에 둘러앉아 끔찍한 재료들을 넣고 있었습니다. 독뱀의 내장, 두꺼비의 독, 박쥐의 털, 도마뱀의 다리, 올빼미의 날개, 용의 비늘. 솟아 끓고 부글거려라. 불꽃이여 타올라 괴로움을 만들어라. 맥베스가 동굴에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대답하라.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라. 어떤 수단을 쓰든. 마녀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마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세 개의 환영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환영은 투구를 쓴 머리였습니다. 맥베스여, 맥베스여. 맥더프를 조심하라. 파이프의 영주를 조심하라. 맥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두려움을 확인해 주는군. 하지만 한 가지 더. 두 번째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의 아이였습니다. 맥베스여, 맥베스여. 대담하고 결단력 있고 확고하라.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아무도 맥베스를 해칠 수 없으니. 맥베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사실상 불사신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맥더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군. 하지만 혹시 모르니 처리해두는 것이 좋겠지. 세 번째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나뭇가지로 된 왕관을 쓴 아이였습니다. 맥베스여, 사자처럼 교만하고 당당하라. 버넘숲이 던시네인 언덕으로 쳐들어오지 않는 한 맥베스는 결코 패하지 않으리라. 맥베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숲이 걸어온다고? 나무가 뿌리를 뽑고 행진한다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나는 왕으로서 천수를 누리며 자연사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뱅코의 후손이 정말로 이 나라의 왕이 되는가? 마녀들이 경고했습니다. 더 알려고 하지 마라. 아니, 대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를 내리겠다. 가마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8명의 왕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그 마지막 왕의 손에는 거울이 들려 있었고 거울 속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왕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 뒤에서 피투성이의 뱅코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뱅코의 후손들이 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원히.
맥베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녹스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폐하. 맥더프가 잉글랜드로 도주했습니다. 맥베스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맥더프의 성을 습격하라.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의 핏줄에 연결된 모든 불행한 영혼을 칼로 베라. 이것은 더 이상 자기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잔혹함이었습니다. 맥더프의 성에 맥베스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맥더프의 아내는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떠났는지도 모른 채 혼란 속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군사의 칼이 번뜩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이 나쁜 놈. 아빠를 배신자라고 부르다니. 아이는 쓰러졌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성을 가득 채웠습니다. 맥더프의 가족은 몰살당했습니다. 7장 복수의 칼. 잉글랜드. 맥더프는 덩컨 왕의 아들 멜컴을 찾아왔습니다. 멜컴은 아버지가 시해당한 후 이곳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맥더프가 말했습니다. 멜컴 왕자, 스코틀랜드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맥베스라는 폭군 아래서 매일 새로운 상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십시오. 멜컴은 처음에 맥더프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맥베스가 보낸 자객이 아닌가? 자신의 결점을 일부러 과장하며 맥더프를 시험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나에게는 온갖 악덕이 있어. 그래도 맥베스보다는 낫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멜컴은 맥더프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한 말들은 모두 시험이었어. 나에게는 그런 악덕이 없어. 사실 잉글랜드 왕이 10,000명의 군사를 내어주기로 했어. 함께 돌아갑시다. 바로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온 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참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맥더프가 물었습니다. 내 아내는 잘 있소? 네, 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습니다. 맥더프는 로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말하시오. 로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침묵. 긴 침묵. 맥더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멜컴이 말했습니다. 분노를 칼로 바꾸시오. 슬픔은 내면에 묻고 복수의 칼을 가시오. 맥더프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여, 나와 저 맥베스를 칼날 하나 사이에 마주 세워다오. 내 칼이 닿는 거리 안에만 그놈을 데려다 주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복수의 군대가 일어섰습니다. 8장 미쳐가는 왕비. 인버네스 성. 밤마다 레이디 맥베스의 시녀가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님이 밤마다 잠결에 걸어 다니십니다. 눈을 뜬 채로 하지만 잠이 든 상태로. 그리고 끊임없이 손을 씻는 신용을 하십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레이디 맥베스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지워져라, 저주받은 얼룩이여. 지워지란 말이야. 그녀는 보이지 않는 피를 씻어내려 미친 듯이 두 손을 문질렀습니다. 아직도 피 냄새가 나.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를 써도 이 작은 손의 냄새를 지울 수 없어. 의사가 충격에 휩싸여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은 내 의술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신부님입니다. 레이디 맥베스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벤코는 죽었어. 무덤에서 나올 수 없어. 맞지? 나올 수 없어. 잠자리에 드세요. 잠자리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어서 와요. 어서 손을 주세요. 된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녀는 유령처럼 복도를 걸어가며 사라졌습니다. 강철 같던 의지의 여인이 죄의식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했던 말, 물로 씻으면 돼요.
간단해요라는 말이 이제는 비참한 아이러니가 되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9장 버넘 숲이 움직이다. 멜컴과 맥더프가 이끄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연합군이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던시네인 성에서 맥베스는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귀족들이 하나둘 떠났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나를 해칠 수 없다. 버넘 숲이 움직이지 않는 한나는 안전하다. 그는 갑옷을 입으며 외쳤습니다.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폐하. 만명의 적군이. 꺼져. 내 놈의 겁에 질린 얼굴이 보기 싫다. 그때 시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폐하 왕비마마께서. 뭐? 돌아가셨습니다. 맥베스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죽었다고. 조금 더 늦게 죽지 그런 소식을 들을 적당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독백을. 내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 하루하루가 이 하찮은 속도로 기어가며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이어진다. 우리의 모든 어제는 바보들에게 흙 속의 죽음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었을 뿐. 꺼져라, 꺼져라, 짧은 촛불이여.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무대 위에서 자기 시간 동안 으스대며 안달하다가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련한 배우. 그것은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이것이 맥베스가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왕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충성스러운 친구도 명예도 평화도. 그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백치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폐하. 버넘 숲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맥베스가 성벽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숲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멜컴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나뭇가지를 꺾어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수를 숨기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마치 숲 전체가 성을 향해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녀의 예언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비틀어진 방식으로 진실이었습니다. 맥베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거짓말쟁이 악마의 말이 틀렸다면 상관없다. 갑옷을 가져와. 나는 이 성에 갇혀 죽지 않겠다. 싸우다 죽겠다. 적어도 갑옷을 입고 등에 칼을 맞지는 않겠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10장 최후. 던시네인 성의 성문이 뚫렸습니다. 병사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칼이 부딪히고 비명이 울리고 피가 성벽을 적셨습니다. 맥베스는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그의 칼 아래 적군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녀의 예언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는 젊은 시워드 장군과 마주쳤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가 들으면 두려워할 이름이다. 설령 지옥의 악마보다 뜨거운 이름이라 해도 두렵지 않다. 내 이름은 맥베스다. 젊은 시워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맥베스의 검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단 한 번의 칼놀림으로 시워드는 쓰러졌습니다. 넌 여자에게서 태어났구나. 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의 칼을 비웃는다. 바로 그때 맥더프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전투의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하나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맥베스. 돌아서라, 지옥의 개야. 맥베스가 돌아섰습니다. 물러가라, 맥더프. 내 영혼에는 이미 내 가족의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맥더프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할 말은 없다. 내 목소리는 이 칼에 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당아.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강, 강, 강. 불꽃이 튀었습니다. 맥더프의 칼에는 복수의 분노가 실려 있었고 맥베스의 칼에는 절망적인 생존 본능이 실려 있었습니다. 맥베스가 소리쳤습니다. 헛수고다. 내 날카로운 칼로 상처 입지 않는 공기를 베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에게 해를 입지 않는 몸이다. 맥더프가 칼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하라. 무슨? 내가 섬기는 악마에게 전해라. 맥더프는 어머니의 배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때가 되기도 전에 어머니의 배를 갈라 꺼내어진 몸이다. 제왕절개. 맥더프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잘려나온 것이었습니다. 맥베스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꺼졌습니다. 저주받을 혀. 그런 말을 전하다니.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를 속이는 악마의 장난이었어. 말은 귀에 지키면서 희망은 배반하는 놈들. 그는 칼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겠다. 맥더프가 다가섰습니다. 그러면 항복하라. 살려두겠다. 대신 구경거리로 만들어주마. 창에 내 초상화를 걸고 그 밑에 폭군을 구경하시오라고 써놓겠다. 맥베스의 눈에서 불꽃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항복하지 않겠다. 버넘숲이 던시네인으로 왔고 내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라 해도 마지막 한 번은 해보겠다. 맥더프, 저주받을 놈 덤벼라. 먼저 그만이라고 외치는 놈에게 영원한 저주를. 두 사람의 칼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맥더프의 칼이 더 빨랐습니다. 더 강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분노, 죽은 아이들의 울음, 스코틀랜드 전체의 고통이 그의 팔에 실려 있었습니다. 맥베스의 칼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맥더프의 마지막 일격이 내리꽂혔습니다. 맥베스가 쓰러졌습니다. 에필로그. 새벽이 밝다. 던시네인 성의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맥더프가 맥베스의 머리를 창 끝에 꽂아들고 나왔습니다. 만세. 왕이시여. 스코틀랜드의 왕이시여. 멜컴이 왕관을 받았습니다. 덩컨 왕의 적장자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마침내 왕좌에 올랐습니다. 멜컴은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스코틀랜드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도망쳤던 자들은 돌아오시오. 맥베스의 폭정 아래 고통받았던 모든 이에게 정의가 돌아갈 것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마침내 빛이 스코틀랜드를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맥베스의 비극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맥베스는 원래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용감한 장군이었고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녀의 한마디 예언, 아내의 부추김,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야망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두려움 속에서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 번 넘은 선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독백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남자의 이야기. 그것이 맥베스입니다.